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19일, 오늘 날짜가 목요일이죠. 오후 9시 37분입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국채예요, 국채. 미 10년물 국채입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6개월이요, 6개월. 6개월 봉을 보시면, 이게 6개월이거든요. 솔직히 과하죠. 지금 상태는 과한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을 본다라는 건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걸 노리고 상방에다가 신규로 배팅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치에서 떨어질 거냐예요. 지금 위치에서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지금이 과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 지금이 과한 상태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 과한 상태가 해소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3개월 봉으로 돌아와 볼게요. 3개월 봉으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매수할 만한 자리는 여기에요. 4.3.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4.3이고, 그쵸? 6개월 봉은 3.922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과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다 과열이죠. 다 과열이에요. 자, 볼펜 20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열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분기로 봐도 그렇고 반기로 봐도 그렇고 다 과열이에요. 이제 뭐가 문제냐? 과열인데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열인데 빠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빠지냐는 거죠. 과열인 건 다 알아. 근데 빠지려면 뭐가 있어야 빠질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채권금리라는 게 그냥 빼고 싶으면 빼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초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기초로 하는 게 금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려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명확한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전망은 없죠. 동결할 수는 있어도 내려간다라는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과열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MF라는 종목을 봤을 때 싸요. 싸다고. 그러니까 싸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싼데 더 내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 환장하죠. 비싼데 더 가. 나는 반대쪽은 비싼데 더 가고 TMF는 싼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띵글로 보면 과열이라고 보여요. 띵글로 보면 이건 명확한 과열이에요. 뭐 이건 할 얘기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걸 일목으로 보잖아요. 일목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골드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 얘가 골드 났잖아요. 이걸 유지한다면 얘는 어디까지 가야 끝나냐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가야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여길 가야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6.374 6.374를 가야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열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과열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 국채는 6.374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골드 났잖아요. 골드 크로스잖아. 그럼 얘는 여길 가야 된다고, 이 선행스팬도. 6.374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선택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6.374까지 가는 거야. 예? 6.374까지 가는 거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그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면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 시장에 전달을 하면 채권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사고 터지겠죠. 응? 올라가다가 사고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터지는 순간 치솟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빨리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응? 빨리 인플레를 잡아야 돼. 그래서 다시 4.3 아래로 내려 꽂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 말고, 예?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는 그런 거짓말 말고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한 신호가 필요하죠. 그죠? 이걸 만약에 잡혔다 그럼 증시가 먼저 하락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죠?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시장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한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야겠다라고 시장에 정보를 흘리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먼저 내려야 돼. 미국 증시가 먼저 내려서 막 내려. 그러면 이게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건가 보다. 그러면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언론 플레이, 그죠? 이걸 하겠구나. 그러면 채권 금리도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증시는 올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증시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한다라는 신호가 계속 전달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로 이어지겠어요? 예?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겠지.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이걸 시나리오 A, 이걸 시나리오 B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 A로 가면 하락하는 거고, 시나리오 B로 가면 6.374로 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위에다 배팅한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TMF와 반대되는 상품을 매수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TMF를 어느 타이밍에 살 거냐는 거예요. TMF를 사는데 6.374%까지 갔을 때 잡을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신호가 발생해서 여기서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그런 찬스를 잡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해야 되는 거지. 예? 지금 상태에서 TMF는 쓰레기고, 예? 반대 상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다가 돈을 풀로 배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TMF에 대한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다만 현재 매수를 들어가는 게, TMF를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당하냐?
그리고 이러한 금리가, 채권 금리가 높은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냐요. 어느 정도까지. 그걸 알아야 분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TMF하고 반대되는 상품? 예, 그 상품을 매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겠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예, 약간 긴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TMF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TMF를 지금 사야 되느냐의 문제는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어. 예? 경기가 박살난다라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오르면 저는 TMF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증시가 상승하는 한 TMF는 비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가 상승한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고,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없을 테니까. 예? 채권금리 가지고 아무리 장난을 쳐도 기준금리가 내리질 않는데 오히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뭐 장난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TMF를 매수하려면 증시 하락이 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시 하락이 와야 돼. 예?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오를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오를 거라고. 근데 금리 인하하기 전에 빠져야 된다고. 예? 증시가 오르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경기가 개박살 났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개박살 나기 전에 증시가 먼저 내려야죠. 그러니까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TMF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해석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건 TMF의 부정적이고, 그렇게 되면 10년물 국채는 6.374%까지 갈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해 간다. 그죠? 6.374%를 향해 가는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억제하려면 결국에는 채권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명분을 시장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는 경기 침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가 뭐냐는 거예요. 뭐 실업률,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말고, 증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빠져야 된다는 거지. 지표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엔 경기가 작살난다는 거는 시장이 이미 알고 증시를 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면 TMF를 조금씩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가온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텐데, 증시가 올라 그러면 저는 증시가 오르면 채권금리도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TMF는 아직도 한참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MF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권장은 못하겠어요. 지금 금리가 거의 꼭지 부분에 와 있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 여기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만큼 과열된 상태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떨어지면 작살난다고. 안 떨어지면 작살난다고요. 왜? 일목으로 보면 6.374%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안 떨어지면 한바탕 난리를 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TMF를 노리시는 분들은 증시가 박살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증시가 진짜 박살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TMF 찬스가 오는 거구나. 왜냐면 증시가 박살나면 결국엔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요. 증시 박살, 금리 인하. 증시 상승, 금리 상승. 그죠? 그러면 얘가 금리 상승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잖아. 6.374. 목표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국채가 6.374까지 간다는 얘기는요. 거의 나라 작살날 만큼의 큰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터진다고. 지금 증시가 계속 오르면 나라가 휘청할 만한 일이 터진다는 얘기야. 이 채권 쪽에서. 그걸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증시를 빼야죠. 응?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든 나라가 작살나든 둘 중에 하나는 결국 벌어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 채권금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할 거니까. 채권금리가 내린다라는 거는 증시가 박살났다는 얘기고, 채권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나라가 휘청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이에요. 지금의 흐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좋은 게 없어. 예?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금리가 내려도 문제인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채권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호고, 반대로 증시 쪽으로 보면 엄청난 악재죠. 증시가 하락한다는 거니까. 근데 채권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오르겠지만 이게 시한폭탄이죠. 예,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사고 터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 어떤 분이 뭐 3.9에서 사면 되지 않겠냐? 뭐 사셔도 됐을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분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보고 아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안 좋은 일 터지면 국지적으로 순간적으로 채권금리가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접근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기간을 두고 분할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증시의 상승은 절대로 채권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 지금의 증시 상승은 채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걸 TMF 투자자들이 좋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요 차트를 보고 생각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우습게 보이지만 여기서 골든하고 여기 넘었죠? 예, 골든하고 넘었잖아요. 여기 넘었잖아요. 여기 찍고. 그러니까 찍으면 가는 거예요. 찍으면 간다고. 찍으면 가잖아요. 찍으면 간다니까. 뭐 오류가 없잖아요. 예? 오류가 없어. 여기 찍었잖아요. 여기 가잖아. 예? 다 찍으면 간다고. 여기 찍고 여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6개월분까지 왔어요. 미친 거지.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세요. 왜냐면 봉 하나가 6개월이야. 봉 하나가. 예? 봉 하나가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